표준 입력 함수 scan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f는요, scan 펑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printf도 마찬가지고, formatted의 약자예요. formatted, scan formatted. formatted는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내가 다양하게 형식을 맞추어서, 뭐 이런 뜻이에요. 지정된 형식에 따라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는요, 숫자, 문자열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어서 범용 함수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scanf를 쓰는 거죠. 자, scanf도 printf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설명이 한 줄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원형이 나오고 여기 얘도 점점점이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퍼센트의 개수만큼 콤마로 해서 구분돼서 매개 변수가 자꾸 늘어날 수 있어요. required 헤더 부분이 이제 standard IO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거고 항상 return 값은 뭐고 매개 변수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죠. 자, 정확한 scanf 함수는 여기 찾아보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이제 printf랑 비교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뭐 다른 거 있나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거 말고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많이 쓰는 애들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딱 하나 차이 나는데 중요한 거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canf 함수도 이렇게 %d, %c, %s, %f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퍼센트 여긴 지금 없지만 %lf W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lf를 써야지 제대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플로트형은 %f로만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거의 printf나 scanf나 비슷하고요. scanf 함수의 형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까지는 여러분들 쓸 일이 없을 텐데 여기 %d, %d니까 두 개를 입력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 지금 퍼센트 사이에 여기 별표를 하잖아요. 에스테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버리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받아서 첫 번째 거는 버려라 이런 게 이제 여기 %d라는 거는 십진수죠. 인티저 값을 받아서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를 여기다 저장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로부터 입력받는데 앞에 뭐 필요 없는 애가 있으면 버린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폭 부분도 지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d로 하면 십진수를 하나 입력받는 건데 그게 아니고 %3d 하게 되면 처음 3개만 입력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345를 입력해도 처음에 3개인 123만 입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폭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정수값을 읽어드릴 최대 길이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일이 있을까요? 폭 지정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시하고 이럴 때 별표 에스테리크 쓰는 거고 크기는 이제 여기 보면 숏형의 경우에는 정수형이 숏형일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L은 정수형이 롱형일 때, 그 다음에 실수형은 더블형일 때 L을 더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L은 실수형이 롱 더블형일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플로트형이 더블형이 있고 플로트형이 있습니다. D는 더블형, F는 플로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여기 %가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D와 F를 scanf로 출력할 때는 똑같이 %F나 %LF로 해도 돼요. 둘 다 똑같습니다. printf에서. 그런데 더블형의 변수들은요 반드시 %lf로 해서 scanf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플로트형은 %f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틀려요. 더블형의 경우에는 %lf로 scanf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트형은 %f로 받아야 돼요. 우리 더블형 주로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프린트 할 때는 똑같아요. %f를 써도 되고 %lf를 써도 되고 섞어서 써도 관계 없는데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키보드로 십진수 하나를 받아서 여기 넘 변수에다가 물론 넘은 변수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애가 있죠. 이 %% 기호가 있네요. 자, 이거 안 써주면 안 돼요. 일단 어떤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 사용하는 주소 연산자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프린트F에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있느냐 설명하려면 좀 길고요. 나중에 11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제일 문제는 근데 얘가 없어도 경고가 뜨지 실행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해보면 키보드로 입력받은 애가 num 값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애를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를 써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call by reference다. 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로 가서 값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포인터도 알아야 되고 주소 연산자도 알아야 되고. 자, 어쨌든 printf랑 달리 scanf에서는 여기다가 변수 앞에다가 %를 해줘야지 키보드로 받은 애를 이 변수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안 쓰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문자들은요, %D로 입력을 받으면 자동으로 정수로 변환을 해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숫자 12를 입력했다고 해서 숫자 12가 아니죠. 원래 1과 2 문자가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엔터키를 딱 누르는 순간 이 숫자들을, 이 문자들 두 개, 1, 2 문자를 합쳐서 숫자 12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캔F에서. 뭐 그런 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문자를 쭉 받아서 엔터를 치면 그거를 %D로 입력받을 경우에는 숫자로 바꿔줘요. 키보드의 저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컴퓨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 버퍼라는 데 잠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엔터를 누르면 한꺼번에 입력이 버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보통 그런 키보드를 보통 스탠다드 인, stdin이라고 하는데요. 이따 뒤에도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티저형 변수 3개가 선언이 되면 각각 4바이트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 주소가 있고요. 이 주소들이 이제 쭉 있는 걸 제가 16진수로 찍어놨는데, x의 값이 초기 값이 10입니다. yz는 초기 값이 없어서 비워놨고요. 보통은 이제 원래 이상한 값들이,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x의 값을 우리가 출력해보면 10이 나오죠. 근데 x에다가 앞에다 %를 하게 되면 이 x 변수가 컴퓨터에 어떤 주소에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주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내가 지금 scanf에서는 그 뒤에다가 그냥 변수 이름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주소 연산자 %를 더 써야 된다라고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나중에 포인터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